국내 결혼정보업체 3군데와 베트남 국제결혼업체 2군데를 경험하고 나서 느낀 점. 안녕하세요, 똑똑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날 경험했던 저의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느낀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 5년 전부터 국내 결혼업체 3군데를 경험하다. 첫 업체는 메이저 회사, 이름 말하면 다 아는 그런 업체입니다. 비용은 300만원 정도가 들었던 것 같아요. 10회 만남이었고 1회당 30만원 정도가 차감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1회 만남을 가지자마자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망했다. 딱 그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여성 중 어쩌면 가장 못생긴 걸 떠나서 가장 매력이 없는 여성이었어요. 그래도 예의를 지켜서 스테이크도 대접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보내고 돌아온 저에 대한 평가는 제가 너무 무례했더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그 즉시 저는 환불을 신청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하며. 그리고 나서 들은 이야기. 환불 금액은 50만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제가 300만원을 줬고 만남을 한 번 가졌고 환불 요청을 했는데 남은 금액이 50만원이라니.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5회 만남에서 5회는 서비스, 그러니까 10회 만남에서 총 5회만 정식인 거고 5회는 회사 측에서 내는 서비스라 환불의 규정이 없는 겁니다. 뭐 등등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느낀 점은 이 여성분들은 공통적으로 정말 본인들이 가진 것에 비해서 더없이 큰 걸 요구하는구나. 그리고 본인들이 정말 매력이 있는 줄 아시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이 여성분들이랑 정말 사랑이란 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절대 이곳 여성들과는 사랑할 수 없다입니다. 또한 제가 나이가 있어서인지 여성분들도 나이가 대체적으로 많았고 나이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아이 문제를 굉장히 꺼려했어요. 그 부분도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저에게는 직업도 괜찮고 월 수입도 그런 사람이 왜 아직 결혼 못했냐며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더라고요. 제 속마음은 그러면 당신은 그렇죠. 상대방도 나이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남성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 명은 마음에 드는 분을 만날 수 있겠지 하면서 또 그 업체가 끝나고 1년 뒤쯤에 다른 업체에서 또 시도를 해보고 또 나중에 만날 수 있는 고리가 없어지니까 그래도 가능성이 제로보다는 조금이라도 있는 게 낫지 않겠냐며 세 번째 업체까지 도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거기서 강한 확신을 얻었고 국내 결혼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할 수 없겠다. 또한 소개팅도 힘들겠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베트남 국제결혼업체 영상을 우연히 보다. 어느 날 우연히 알고리즘을 타고 한 유튜브 영상에서 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인터뷰를 보고 난 뒤, 아, 저것이라면 하면서 저는 그때부터 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저것이라면 하는 생각과 함께 많이 알아보고 영상들을 접하면서 저는 점점 특정 업체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 동안 그 특정 업체의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출국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하여 정말 많은 여성분들을 만나봤지만 그 중에서 이 여성이다 하는 분은 전혀 없었고요. 2분 정도가 그냥 나쁘지 않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나쁘지 않다의 여성들에게서 어떤 확신을 느낄 수는 없었어요. 결국에는 아무도 결정 짓지 못하였고 저는 그대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신부님들이 있으면서 제가 만났으면서 나는 단 한 명도 선택하지 못했던 걸까? 내가 눈이 너무 높았나? 를 생각하면서 저는 자책하였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영상으로 통해서 제가 본 그러한 이미지와도 사실 거리가 멀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시작된 2번째 도전. 2번째 국제결혼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좀 조바심이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거의 4년을 찾아다녔거든요. 4년을 신부감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좀 많이 저도 지쳐 있었습니다. 나이는 계속 들어갔고요. 하지만 나이도 나이지만 중요한 것은 결혼할 여자는 그냥 저냥 고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복을 하기 위해선 제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순백이를 만났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회사가 너무 고마웠고 회사를 위해서 저는 정말 많은 부분들을 도와주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선 알려드릴 수 없지만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저는 한 가지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 저는 그저 하나의 홍보물일 뿐이며 장기판의 장기말일 뿐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를 떠났어요. 언젠가 제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날이 올 겁니다. 아니면 안 올지도 모르겠죠. 사람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순배기를 저에게 만나게 해줬던 회사보다 먼저 컨택을 하여 회원으로 가입시켰지만 괜찮은 신랑이 없어서 매겨주지 못한 회사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괜찮은 회사라는 느낌보다는 그 회사의 신랑들이 순배기를 다 선택을 안 했어요. 사진을 보여지는 모습이 달랐겠죠. 그리고 알아보니까 그 회사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회사였습니다. 제가 설레발을 치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더 깊게 찾아보고 연구했지만 제가 보는 기준이 맞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다솜국제결혼회사를 만나서 직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원이 된 이유는 사실은 돈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훨씬 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 또한 차차 유튜브를 통해 풀어나가겠습니다. 예비 신랑님들은 혹시 순배기 같은 신부를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일단 순배기를 잘 모르신다면 똑똑이 순배기 TV를 검색하시고 거기에 영상에 나오는 순배기의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스스로 저의 아내를 자랑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순배기는 정말 최고의 신부감입니다. 왜 순배기가 최고의 신부감이냐면 첫 번째로 가정적입니다. 굉장히 가정적이고요. 가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가족을 위해 살아간다는 느낌이 매번 듭니다. 두 번째, 검소합니다. 옷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서도 비싼 옷을 절대 사지 않아요. 제가 사주려고 해도 거부합니다. 짝퉁 브랜드 가방을 사용하면서도 소중히 해요. 화장품에도 관심이 많은 게 보이는데 비싼 브랜드 필요 없습니다. 올리브영 하나면 엄청난 만족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작은 것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제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작은 것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느껴요. 조금만 관심을 보여도 크게 기뻐하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네 번째, 남편을 존중합니다. 늘 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요. 싸우더라도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압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도 남편이 시키면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애교가 많습니다.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제가 원래 평소에 잘 웃는 성격이 아닌데 저를 많이 웃게 합니다.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 웃길 때도 있고 대놓고 웃길 때도 있어요. 애교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순배기를 만나면 안 되죠. 순배기 같은 신부감을 만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순배기도 처음에 3개월 동안 짝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를 만났고요. 아직도 짝을 찾지 못한 순배기와 비슷한 신부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사실 결혼시장에 나오는 신부님들은 특정 루트를 통해 신랑님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 특정 루트는 소위 마담이라고 불리우는 시스템입니다. 중매인 거죠, 중매. 그리고
순배이가 이용한 마담이라는 그 중매 아저씨와 다솜이 협업관계로 끈끈하게 맺어져 있습니다. 순배기와 같은 여성들이 많은 곳에서 국제결혼을 꿈꾸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정성이 있는 업체는 갈수록 투명해질 겁니다. 절대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